네, 화요일 증시 마치기 전에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코스피 지수 0.5% 정도 오르며 2,451포인트 정도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2,450선을 뚫어내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현재는 지나가는 수준에서 동시호가 구간 비슷하게 집계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1.4% 오르면서 현재는 772포인트로 집계되는데요. 이대로 마감이 된다면 770선도 넘어서는 시세가 오늘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죠. 그 이유는 수급적인 차이에 있는데요. 현재 구간 거래소에서는 쌍끌이 매도세에 개인이 매수세를 키워나가는 형국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그리고 개인은 매도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별인 이슈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챗봇 관련 종목들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거래소 쪽부터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유엔젤입니다. 이 종목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5,980원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엔젤은 대표적인 인공지능 챗봇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셔야 될 소식은 구글 쪽의 소식이죠. 챗 GPT에 맞설 인공지능 챗봇 바드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전에도 시장에서 말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공식화되지 않았었고요. 오늘 공식화가 됐는데 이 유엔젤은 자사의 AI 통화 연동 솔루션이 구글과 아마존의 AI 솔루션 플랫폼과 연동된다고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큰 폭의 상승으로 현재는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인데요. 분할 재상장 이후에 이 우선주가 6거래일간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6거래일 가운데 5번째 상한가를 오늘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7,400원 선에서 현재는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시세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종목 3종목으로 관측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MDS 테크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챗봇 관련 종목입니다. MDS 테크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는 2,290원 정도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최근에 엔비디아 AI 플랫폼 관련한 공식 파트너로서 이 챗봇 테마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인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오늘은 상한가까지 말아 올린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린드만 아시아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5,570원으로 거래 마칠 준비 중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인공지능 관련 종목입니다. 이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토종 AI 기업인 페르소나 AI가 개발한 한국어 인공지능이 챗 GPT 아성에 도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바로 거래 제한폭까지 직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된 투자 이력이 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종목으로 또 GS 글로벌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미르, 이 종목은 오늘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한 종목입니다. 어제 증권통 K시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인사이트가 나왔었죠.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뜨겁다 보니까 오늘 시초가의 2배의 공모가 형성한 다음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을 오늘 달성합니다. 57,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 마칠 준비 중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올해 들어서 3번째 IPO 가운데 따상 종목입니다. 이렇게 IPO 시장도 최근에 조금씩 더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볼만한 종목들이 좀 있죠.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 중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3% 오르면서 542,000원 구간에서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일단 오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데 4거래일째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동반해서 LG화학도 3%대 마감 준비 중입니다. 삼성 SDI 1.4% 오르면서 71만 1,000원 선에서 현재는 대기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 카카오가 거의 4% 이상 오르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68,000원 선, 이제는 70,000원 선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에 올랐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지분 9%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 주의 규모의 신주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된다면 9%의 지분이 되고요. 카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런저런 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공식화되는 부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우회 상장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거래소 쪽에서 또 오르고 있는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될 텐데요. 이 종목도 21% 정도의 급등세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종목은 오늘 항암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급등하며 10,000원 선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SBS도 다시 한번 급등하네요. 이슈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16% 오르면서 현재는 4650원 선으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확실히 챗봇 테마가 워낙 강합니다. 지금 챗 GPT뿐 아니라 구글에서 출시하는 바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페르소나 AI가 개발한 한국어 AI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네이버가 서치 GPT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챗봇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움직임도 그만큼 빨리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 비트나인도 2시 구간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 현재는 살짝 풀린 상태 27% 정도의 상승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트나인 이 종목 역시나 좀 함께 보시는 게 그래프 DB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AI 챗봇 기업들이 이 그래프 DB를 활용해서 지식 그래프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크게 급등하는 네, 이렇게 화요일 증시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주변국 증시의 분위기를 조금 둘러본다면 어제는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약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강합니다. 일본 증시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네, 니케이 지수 마감이 됐는데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27,685엔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 확실히 오전장에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오후장 넘어오면서 힘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결국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일본 역시나 미국 증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경계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일본은행의 차기 총재 인사에 대한 관측이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었고요. 오늘 달러 강세도 있어서 엔화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수출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주목을 받았다는 점이 오늘 전반적인 일본 증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오늘 넘어가 봅니다. 중국 증시 체크해 보면요. 현재 상해 종합 지수는 플러스권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으로 3,246포인트 지나가고요. 심천 종합 지수는 여전히 약보합권 11,877포인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에는 경제활동 재개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중단됐던 해외 단체 관광이 어제부터 재개가 됐거든요. 무려 3년 만인데요. 이렇게 점차 중국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개방 기조로 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 탄력이 크게 안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어제 불거졌던 정찰풍선에 대한 이슈들,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홍콩 증시가 보시면 항생지수 0.56%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21,354포인트 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는 개별적인 종목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바이두입니다. 이 바이두 주가를 오늘 좀 살펴보시면요. 홍콩 증시에서 현재 구간 14%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단연 챗봇이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인데 이 바이두도 챗 GPT와 유사한 AI 챗봇을 3월에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어니봇입니다. 내부 테스트를 다음 달에 마무리하고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챗봇의 선두주자가 누가 될까요? 이렇게 관련해서 이런 소식들도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준비를 하고 있고 페르소나 AI라는 기업도 한국어 AI 출시에 대한 부분들을 힌트를 내놓기도 했었죠. 그리고 구글의 바드까지. 과연 챗 GPT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 챗봇의 경쟁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글로벌 증시 투자 포인트도 함께 캐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율 시장 가봅니다.
오늘 환율이 지수랑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기록해가지고요.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진정되지는 않고요. 어제 20원 정도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7원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오름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일단 거래를 마칩니다. 2원 50전 올랐고요. 1255원 30전으로 거래 마치면서 1250원 선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 전반 상황 체크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마무리 상황 시황센터에서 점검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고용시장 강세에 대한 여파가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는 달랐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수급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5% 상승했습니다. 약 13.52포인트 올리면서 2,451포인트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7조 4천억 가까운 매수 자금 쏠렸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이 좀 대체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장 직후 상승 전환한 이후에 하루 만에 2,450선을 회복해줬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강보합권 부근에서 상승이 좀 제한을 받았고요. 오늘장 2,451포인트 부근에서 1% 이내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상승을 좀 제한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2,736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627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늘도 순매수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장 3,270억 가까운 순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가 주가 가장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비스 업종 지수 1.36%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로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강세를 주도하면서 전기전자 업종 역시 1.2% 가까운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제조업종, 화학업종, 비금속 광물 업종 역시 1% 이내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이어서 하락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하락했던 업종은 건설 섹터인데요. 오늘 대형 건설사들이 하락을 주도하면서 업종지수 1.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이 0.94% 하락 마감했고요. 기계 섹터, 음식료품 섹터, 운수창고 섹터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총상위주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미중 갈등 우려감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했지만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런 우려감을 떨쳐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0.49% 상승하면서 61,9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1.91% 상승하면서 98,0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선 2차전지 업종이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3.24% 상승하면서 542,0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 삼성 SDI, LG화학 역시 일제히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강보합권 부근에서 탄력을 더 키워가더니 오늘장 0.7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 81만 3천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넷주들 강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그중에 카카오가 S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SM의 2대 주주로 올랐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탄력이 더 컸습니다. 오늘 4.3%가량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68,000원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1.86% 상승했고요. 종가는 21만 9,500원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가 가운데서 주가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하락한 반면에 기아는 상승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0.12% 하락하면서 17만 500원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기아는 오늘 상승 전환하면서 1.13%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시세가 좋았습니다.
미국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고율 관세 조치는 사실상 수입 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러시아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 2위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수익이 기대감 받으면서 국내 알루미늄 주가 시세 좋았습니다. 먼저 사마알루미늄이 오늘장 10.61% 상승하면서 43,8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 밖에 조일알루미늄, 알루코 역시 일제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한주 라이트메탈이 8.5% 가까이 상승했고요. PJ 메탈 역시 4% 가까이 상승했지만 꼬리는 달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증시 전기차 주가 훈풍을 받으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는데요. 나스닥 지수 하락에도 니콜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기차 주가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미국이 SUV 분류 기준을 완화하면서 세금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는 부분도 테슬라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강했는데요. 먼저 2차전지 관련주 대형주를 비롯해서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3.82%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 동박 관련주들 오늘 업종지수 강했는데요. 오늘 SKC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1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 SKI 테크놀로지 역시 꼬리 달면서 탄력은 줄여갔지만 1.94%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3.52% 상승하면서 42,6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51% 상승했습니다. 11.46포인트 올리면서 772포인트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보다 거래대금 확실히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9조 2천억 가까이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일제히 강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보다 상승세가 더욱더 짙었는데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우상향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여갔습니다. 오후 들어 770선 돌파한 이후에 773포인트에서 고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1% 넘게 강한 반등 나오면서 200일선 상향 돌파하고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사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짙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745억 순 매수했고요. 그 뒤로 기관 쪽에서 552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팔았는데요. 오늘 개인이 3,125억 원어치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2차전지 소재주들 강세로 마쳤는데요. 오늘 에코프로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13% 이상 상승하면서 16만 5,900원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오늘 2.61% 상승하면서 12만 1,800원으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 역시 오늘장 22만 원 선 회복하면서 마쳤고요. 오늘 2.8%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가까이 상승하면서 59,7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HLB 역시 0.49%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장 역시 오늘장 상승으로 마쳤고요. 오늘 종가 64,900원 터치하면서 0.78%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게임주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오늘 카카오게임즈 2.6%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47,500원에 형성하고 마쳤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0.43%의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18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저조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부합권 부근에서 마쳤습니다. 종가는 18만 6,800원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리노공업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17만 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JYP 엔터를 비롯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2.85% 상승하면서 8만 3,1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5거래일 연속 순 매수하면서 오늘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7만 1,800원 터치하면서 0.56%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픈AI 챗 GPT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구글도 이에 대항하는 챗봇 바드를 공식 발표하면서 오늘 챗봇 AI 관련주들 시세가 강했습니다.
그동안 구글도 챗 GPT를 겨냥해서 챗봇을 출시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챗 GPT 등장 3개월 만에 구글이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향후 수주 안에 이런 챗봇이 서비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챗봇 경쟁에 불이 더 붙으면서 오늘 AI 테마주 전반적으로 시세 강했는데요. 오늘 먼저 코스피 쪽에서 유엔젤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5,98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비트나인, 이노랩, MDS테크가 일제히 강했습니다. 오늘 MDS테크는 엔비디아의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엔비디아가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관련주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MDS테크 종가 2,29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브리즈텍 역시 10% 이상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역시 7.26% 상승 마감했고요. 뷰노가 오늘장 6.7%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유럽판 IRA 법안인 핵심 원자재법 초안 발표를 앞두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유럽 내에서 조달한 자원을 활용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럽 내 광물 채굴량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방안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자체 조달하는 방안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 수혜 기대감을 받았는데요. 또 환경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장 성일하이텍이 5.34% 상승하면서 12만 2,4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세비캠 역시 1.84% 상승하면서 99,800원에 올라섰고요. 그 밖에 코스모화학, MPC가 오늘 코스피 쪽에서 강세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